그냥 전화번호 속에 있는 명단을 이제 살아 숨쉬는 내가 즉 함께 일하고 싶고 가슴이 뛰고 뜨거운 비전을 나누고 싶은 그런 멋진 고객 또는 여러분들의 사업 파트너로 함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그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상호작용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계속해서 교류하고 대화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또 나의 어떤 가슴 뛰는 비전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명당 개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나는 이제 막 창업 초기이고 아직 모르는 것 투성이 좀 서툴기도 하고 이런 일 자체가 내 몸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가 겪는 당연한 수준인 거고 이제 여러분은 그 벽을 한 번 더 뛰어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과정에서는 무엇인가라는 자문을 해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멘토 또는 회사의 시스템에 브릿지 해주는 역할, 즉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도 내는 것이고 또 매장이 없는 분들은 여러 가지 SNS라든지 툴이라든지 또 회사의 중요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각 지역의 지사별로 또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사들과 이 시스템 툴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이드해 줘야 되는 건데 그 가이드에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분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프로파일링을 한다라고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즉, 내가 컨택하고 이전을 공유하고 고객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분들에게 적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또 맞춤형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다? 브릿지하는 역할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이것까지 오기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마음의 벽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을 거고 익숙치 않은 낯설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단 개발을 해서 뭘 해야 되는데 야, 이 회사 정말 좋거든.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참 가치 있는 일이거든.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허리가 아파서 병들어 가고 있고 그들이 병원에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복지 예산이 점점 이제 고갈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려고 하면 선진국일수록 건강하게 자세를 관리한다라는 개념을 그들에게 얘기해서 야, 그래서 그게 뭔데? 이제 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 이유. 이 회사가 바른 자세라는 것을 14년째 하고 있더라. 근데 이 바른 자세를 우리 스스로 하기 어려운데 지금같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바코라고 해서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를 지금 현재 기술별로 트레이닝 시키고 있어요. 이 바른자세 코딩은 말 그대로 고객도 아니고 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본인 스스로가 바른 자세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들의 가족들과 주변에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저희가 14년째 하고 있는 전 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을 그냥 정착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 캠페인이 돈이 되는 거야. 뭐 그런 일들이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럼 뭐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아주 좀 안타까운 사고방식이죠. 유한 킴벌리가 왜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사랑을 받고 있고 가장 익숙한 브랜드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화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 강산 푸르게 풀게 하는 그 문화 캠페인을 20년이 넘게 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랑 좀 안 맞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대의 그리고 어떤 명분 또 나아가서 굉장히 좀 어떤 가치 있고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나름의 소망들이 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한 테마가 뭐냐면 건강이라는 이 헬스케어 분야인 거고 그 많은 건강을 관리하는 분야 중에서 우리는 자세 건강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분야에 새로운 어떤 가교 역할, 나아가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공감하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가치에 그들을 편승시키고, 그들을 동화시키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다. 가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포지션이 좀 간단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실행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명단을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A, B, C 그룹으로 구분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D 그룹까지 구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로스펙팅을 하냐 안 하냐. 전화번호에 있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의 가망 고객으로, 가망 파트너로, 예비 창업자로 발굴해서 그들을 어떻게 내가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고객 쇼케이스와 창업 중개 진행. 이 쇼케이스는 바른 자세 시연입니다. 그래서 고객 바른 자세 시연을 생활화하는 것. 그리고 창업 중개 진행을 이어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멘토하고, 즉 여러분들의 사업을 가이드해 주시는 분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팁을 주시는 분하고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하셔야 된다. 자,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 친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니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제가 만나고 가이드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행사에 제가 초대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매장에서 만나는 게 좋을까요? 이 친구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등등 멘토와 충분히 경험치를 가진 분들과 피드백을 하시는 과정이 없으면 나는 계속해서 나 혼자서 일을 하는 이 슬리밍고 시스템에는 약간 맞지 않는 정말 변칙적인 사업 그리고 본인이 과거 했던 일들과 섞어치기 하는 어떤 그런 사업 힘겨운 가시밭길을 혼자서 행군하는 그런 고난의 행군을 외롭게 하게 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사례들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팁을 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교류하고 그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계속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서 일을 해서는 결코 그 수준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의 타이거 우즈가 있고 마이클 조던이 있고 손흥민이 있습니까? 그들에겐 정말 훌륭한 지도자 그리고 멘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손흥민만 해도 아버지가 그런 훌륭한 멘토라는 얘기죠. 그리고 선배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또 정말 가장 중요한 친구이기도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그와 함께 교류한다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 위대한 일 앞에는 피드백이 없으면 결코 나는 성장할 수 없다.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요, 제발 부탁입니다. 지사장님들, 여러분이 소속된 지사와 교류하십시오. 나아가서 본사의 시스템과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 플러그인 돼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서 일해서는요, 결코 여러분들 수준을 벗어날 수도 없고, 여러분들 고객과 여러분들 가망 고객도 여러분들이 주는 비전으로는 자양분을 먹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의 지사, 여러분들의 본사와 계속 플러그인해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브릿지가 돼야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명단 확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단을 개발했습니다. 개발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건 개발된 명단, 즉 내 명단을 확보하는 거죠. 개발하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확보하는 과정을 또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가 네 바퀴가 같이 돌아갑니까? 아니면 앞 두 바퀴는 돌아가고 뒷바퀴는 멈춰 있습니까? 네 바퀴가 다 돌아갈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명단을 발굴하는 첫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이 명단을 개발하는 법칙, 세 번째 법칙이 명단을 이제 확보하는 건데 이 세 가지 축이, 삼축이 같이 돌아가야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유 있는, 즉 여러분들이 전전긍긍하지 않고 오로지 목표, 바른 자세 시연과 프레젠테이션 이 두 가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활동이라는 거예요. 쭉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작동되면요. 왜 고백이 없습니까? 왜 만날 사람이 없습니까? 왜 오늘 할 일이 없습니까? 왜 이번 주에 할 일이 없죠? 왜 이번 달에 할 일이 없죠? 왜 목표 달성이 안 되겠습니까? 이 세 축의 가장 기본적인 이 밑단 작업이 꾸준히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항상 고객을 찾고 고객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컴퓨터 모니터 보고 스마트폰만 봅니다. 그게 만나지? 어디 전화를 하지? 뭘 하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기 혼자 계속 하지도 않고 일을 막 생각을 해. 전 그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아무 일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 좋은 일을 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도 못하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가지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일을 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분이 좀 생각을 전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 세상은 이제 어떻게 달라질까? 코로나 이후의 경제, 투자, 또 어떤 소매 유통의 미래, 또 코로나 뭐 사피엔스라고 하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체제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태어나는 애들은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해도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언컨택트, 불편한 소통보다는 편리한 단절을 선택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이죠. 또 뭐 챗 GPT가 나오면서 AI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학습을 해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직업의 소멸을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죠.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교육도 어떻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나 어떤 암기식 교육들이 민낯이 드러나고 있죠. 이제 미래 교육은 어떻게 돼야 돼? 챗 GPT가 직업을 없애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인재들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오래 살아야 된다. 건강이 누구보다 중요하다. 건강이 없으면은 삶의 연속성은 일어나지 않는다. 삶의 질은 떨어진다. 그래서 헬스케어, 그것도 스마트 기기와 결합된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시대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헬스케어를 준비하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어떤 기회를 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채널을 확보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활동 영역 속에 그물을 던지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자주 가고 만나고 움직이는 것을 활동 영역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활동 영역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런 일 하고 있거든. 나 이런 지금 현재 창업을 했거든. 즉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활동 영역이 아니라 이제 거기를 넘어서서 비활동 영역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물을 던져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8가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물에 뭐라도 하나 걸리거나 문의하거나 여러분들의 이 명단 속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채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소비하는 모든 경로를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채널이다 하면 뭡니까?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소비하는 모든 경로,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전통시장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아울렛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뭐죠? 이게 바로 유통 채널이다. 채널은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소비하고 교류하는 그 모든 경로를 채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각자 개인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활동하는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것들이 즉 채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채널은
온라인과 SNS, 뭐 유튜브, 블로그, 또 오프라인으로서 우리 각자의 어떤 취미나 또 좋아하는 일들로 모여진 동호회라든지 또 계모임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취미활동, 종교활동, 단골 가게 또 뭐 등등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있는 그게 다 채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채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채널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메모하고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주로 오늘 24시간을 활동함에 있어서 자는 시간 뭐 6시간에서 8시간, 뭐 많게는 10시간까지 각자의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그래서 이것은 다시 우리가 시간 경영, 시간 관리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유기적으로 톱니바퀴 돌듯이 다 하나의 여러분들의 오늘 개인 혁신 활동을 효과적으로, 즉 성과 위주로, 목표 달성 위주로, 성장 위주로 여러분들이 설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하고 기준화해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게 뭐죠? 메타인지다. 다시 첫 시간에 처음 테마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일도 잘합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 사람이 일을 잘 못합니다. 여기서 일을 못한다는 건 주저하거나 생각이 많거나 고민이 많거나 스스로 답을 정해서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귀찮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메타인지의 부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꾸 성장하고 파악하는 그 기준을 지금 세우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프로스펙팅이고 명단을 뭐 확보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개인이 스스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이런 활동들 그냥 하면 됩니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프로스펙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 행동을 하면서, 혁신 활동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루에 내 전화번호부에 몇 명이 추가 저장되는가? 여러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전화번호부 명함 받고 추가하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안 하시죠? 우리는 기준과 원칙이 없었거든, 그동안. 이 프로스펙팅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부에 몇 명이 추가 저장되는가. 이것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법칙 명단 확보는요. 오늘 내가 아무도 없어. 만날 사람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죠? 고객이 있어야 된다라는 중요한 진리는 알잖아. 그럼 이 고객을 만들고 만나는 건 뭐부터 시작이 됩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부터 출발하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도 잡아야 될 거고 메시지도 해야 될 거고 통화도 해야 될 거고 교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전화번호부에 내가 가망 고객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을 던져볼게요. 가망 고객을 확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망 고객을 확보한다라는 건 뭘까? 명단 작성하고 전화하고 만남 초대하고 다른 데서 지원하고 코어세 파티 창업 설명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회사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회사 행사가 아니면 나의 멘토와 함께라든지 아니면 나의 멘토가 아니면 나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제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프로파일링을 자꾸 개발하는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을 보이지? 어디에 어떤 궁금함을 느끼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이드 해주는 거, 브릿지 해준다는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펙팅은 결국 내 명단을 내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 개발, 확보하는 과정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있는 걸 잘 살리는 과정이고, 아무것도 없어? 명단 하나도 쓸 게 없는데요. 그러면 오늘부터 뭘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명단을 확보해야 된다. 확보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죠? 발굴하고 개발해야 된다. 발굴, 개발하면 결국 확보되는 거죠. 확보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결론을 낼게요.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보하는 건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다. 발굴했을 때까지는 얘가 다이아인지 루비인지 사파이어인지 뭐 에메랄드인지 금인지 은인지 몰라요. 근데 얘를 내가 깊이 학자처럼 연구하고 나고 만나보니까, 즉 개발해 보니까, 야, 내가 알던 이 친구가 아니지. 진짜 꿈이 크네. 내가 몰랐는데 진짜 루틴이 명확하고 자기 개발 철저하게 하네. 우리 회사에 딱 맞네. 우리 회사 대표님이 굉장히 루틴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야. 저분 SNS 들어가봐. 저분은 하루에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저의 어떤, 환상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잠깐 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아, 그런 분이 있어? 그렇게 이 회사 그렇게 경영되어져? 아,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 시스템 가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가치를 매기는 거죠. 아, 이 친구 내가 틀리자. 이 친구는 진짜 가야까. 아, 이 친구는 진짜, 정말 사고방식이 달라. 이 사람은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걸 확보하는 거죠.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프로스펙팅은 바로 이 3단계예요. 이걸 잘하면요. 여러분은 항상 좋은 사람과 일합니다. 좋은 고객과 일할 수밖에 없어요. 아, 물론 100명 중에 물론 우리에게 다 맞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시스템이 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변화해야 되는 니즈를 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도 아니고 제 몫도 아니고, 시스템 속에서 그들이 학습하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그들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양질의 가망 고객들,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확보하는 과정이, 이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스펙팅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루겠습니다. 자, 벌써 또 주말이 다가오고, 오늘 또 지역별로 미니 창업 설명이 있는 곳도 있고, 여러분들 각각 지사에 어떤 이벤트들이나 이슈들이 있어요. 기존에 나가 혼자 하지 마시고요. 지사에서 예를 들어서 바자대 트레이닝이 있다. 다른 자세의 대리점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있고, 멘탈에 대한 어떤 개념 설명이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본사의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일정도 모르고 어떻게 슬리밍 보고 돌아가는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최대한 지사장님들과 본사 시스템을 좀 활용하세요. 내일 저는 또 청주에 갑니다. 충청도 창업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27일은 또 서울에 갑니다. 서울 마포에서 창업설명회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런 도구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업설명회 있네. 나하고 상관없네. 나는 부산에 있으니까 청주에 하고 마포에 있는 거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명단 속에 청주에 충청도 지역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봐야지. 그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미리 근황 파악을 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이틀 전에, 하루 전에, 야, 내일 좀 와볼래? 누가 오냐고요, 누가. 여러분들의 명단에 이미 작성돼서, 아, 청주에서도 작업설명회하고, 포항에서도 작업설명회를 미니로 오늘 하네? 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정을 깨고 있어야죠. 저도 일정을 깨고 있는데, 토요일에는 코어서 파티를 또 하네? 제주에서 하지만, 줌으로 전국에서 다 송출이 되네? 그럼 고객분들이나 가망 고객들이 자신과 같은 체험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얘기해 주지 말고 정말 고객들의 찐 후기를 들어보라 이거지. 그럼 어떻게든 일정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잘하는 분들은 그게 우선순위다. 근데 못하는 분들은 헤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주문하고 자기가 얘기 다 해서 너나 열심히 하세요. 이게 돼버리는 거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말 여러분들의 프로스펙팅 3단계 뭐였죠? 발굴, 개발, 확보. 여러분 이것만 집중하면 돼요. 뭐에 의해서? 시스템 툴에 의해서. 이것만 집중하면 프로파일링이 제대로 된다. 프로파일링의 기준에 대한 말씀 드렸죠. 오늘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가망 고객 속에서 금맥, 다이아들을 계속 찾아내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해야 되는 목표 달성도 꼭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